자, 오늘 커트는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층이 많은 것과 층이 없는 커트를 할 거예요. 그리고 원포인트 파팅과 원포인트 다중 포인트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통합 이제 세 가지 내가 가발을 두 개만 갖고 왔는데 사실 세 가지를 갖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 작품은 그냥 잘라보기만 하고 드라이 안 하고, 한 작품은 잘라보고 가지고 드라이 하고. 그래서 커트하고 드라이하고 커트하고 드라이하고 연속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커트만 진행하고 두 번째 시간에 밥을 먹고 1시간만 드라이 하는 시간, 1시간 반 정도 드라이 하고, 그리고 다시 커트하고 또 드라이 하는 시간. 그래서 3교시는 없고 1교시하고 2교시만 남아서 작품 뽑아낸 걸 드라이 하는 순서로 이렇게 가자고요. 그래서 매직기로 드라이 했을 때 컬을 만들었을 때 느낌, 그러니까 매직기를 잡았을 때 매직도의 느낌, 그리고 컬을 했을 때 리버즈로 잡는 거, 포워드로. 제가 사실 드라이도 지금 다 문서로 다 이론으로 다 풀어놓은 사람이에요. 포워드의 볼륨과 인덴, 볼륨과 다운, 리버즈의 볼륨과 다운, 수평의 볼륨과 다운, 리버즈 대각의 볼륨과 다운, 포워드 대각의 볼륨과 다운. 그거를 언더존과 미드존과 오버존으로도 나누고, 그거를 또 사이드와 사이드 언더와 사이드 오버로 나누고, 프론트에 또 느낌을 나누고, 이거를 다 분석해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조금씩 잡으면서 나올 수 있는 컬의 흐름, 이걸 연결을 시켰을 때 발생이 되는 문제. 자, 뒤는 다 포워드로 말고, 사이드는 다 리버즈로 말고. 근데 수평으로 할 것이냐, 다이아곤으로 할 것이냐, 후대각으로 할 것이냐, 전대각의 볼륨을 할 것이냐, 전대각 리버즈, 인덴으로 할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컬의 흐름의 무거움과 가벼움의 차이점. 이런 원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풀어드릴게요. 좋은 기회예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안 했죠? 한참 안 했어요. 옛날에는 브로드라이 하면서 그 인덴과 볼륨과 아웃, 이 아웃컬, 인컬, 아웃컬, 이걸 가지고 제가 우찌맞기, 소두맞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어냐, 일본어냐, 한국말이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수평으로 와인딩하는 것과 대각으로 하는 것, 전대각으로 와인딩하는 것과 포워드 대각으로 하는 것과, 이거의 또 각도에 따라서 발생이 된 또 흐름, 그리고 리지, 역행하는 거. 리지라는 건 뭐예요? 내가 대각으로 갔지만 떨어지는 선은 수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리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의 흐름,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딱 각 존마다 발생이 되는 또 컬의 흐름의 연결성을 또 한번 맞춰보시면 전체적인 큰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보시는 거죠. 이런 거 같으면 어때요? 대각에 리버즈로 와인딩을 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아웃컬이잖아요. 얘는 볼륨이고 얘는 아웃컬이고. 그러니까 지금 딱 봤을 때도 느낌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에 따라서 볼륨을 살 것이냐, 볼륨을 죽일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또 흐름이 되는 거죠. 밑에 언더라인은 손은 안 됐어. 근데 알아서 그냥 아웃컬이 되버리는 거야. 근데 위에 우리만 크리스트 윗부분만 지금 대각으로 해서 이렇게 말았어. 이렇게 말았어. 그러니까 리버즈로 가버리는 거야. 대각으로 말아가지고. 수평을 안 했죠? 그냥 말렸어요? 돌려 말렸어요? 근데 그 흐름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컬의 흐름이 수평으로 와인딩을 하는 것과 대각으로 와인딩하는 느낌이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파마를 말 때도 똑같아요. 파마를 말 때도. 근데 이 흐름을 알면 여러분들이 세팅 파마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세팅 파마를 말고. 그래서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원 다중에 전대각 커트를 하고요. 전대각 커트를 하고, 첫 번째 커트는 제가 두 가지 잡고 커트를 할 거예요.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안 줄 거예요. 그냥 속성으로 들어갈 거예요. 속성으로 들어갈 거고, 두 번째 커트는 커트 한국형 얼굴형에 맞는 요즘에 많이 하는 커트 기법으로 제가 커트를 진행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커트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많으면 뭐가 나와요? 후대각이 나오겠죠? 아니, 전대각이 나오겠죠? 그쵸? 뒤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여기에 따른 곡선 빗질. 곡선 빗질의 이동 디자인.
이동 디자인을 가서 후대박을 만들어요. 후대박을 만들어요. 전대박을 만들고 후대박을 만들어요. 이 커트 하나 할 거고요. 이 커트를 할 거고 두 번째 커트는 온베이스를 할 거예요. 온베이스. 여러분들은 후대박 커트가 사실 쉽진 않으실 거예요. 전대각의 온베이스 커트를 해요. 전대각의 온베이스 커트를 해서 전대각 온베이스 커트를 해서 수평을 만들어요. 수평을 만들어서 곡선 빗질해서 다시 후대각을 만들 거예요. 수평에서 후대각을 다시 또 만들 거예요. 곡선 빗질해서. 또 방법은 똑같아요. 층을 더 내느냐 안 내느냐. 그리고 전대각에서 후대각을 만들 것이냐 수평에서 후대각을 만들 것이냐.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충분히 해요. 그리고 이 커트는 여러분들 미용실에 매출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줄 거예요. 엄청난 매출을 올릴 거예요. 그 대신에 길이는 길게 자를 거예요. 길게 자를 거고요. 두 번째 커트는 똑같이 커트를 하는데 얘는 원포인트 파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평을 할 거예요. 수평을 할 거고요. 수평에 온베이스를 갈 거예요. 온베이스 커트 하면 수평이 나오겠죠? 여기에 곡선 빗질을 할 거예요. 곡선 빗질을 하면 층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층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층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 대신에 얘는 뭐예요? 길이를 짧게 자를 거예요. 층을 좀 많이 낼 거예요. 원포인트 파팅에 층을 많이 낼 거예요. 얘는 층을 적게 낼 거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똑같은 방법은 아니지만 길이의 변화에 의해서 그동안 했던 커트의 변화를 서로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 그리고 이 커트는 지금 여러분들이 손님 중에서 저 허쉬컷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손님은 무조건 이 커트 해주시면 돼요. 좋죠? 네. 그리고 나서 수 쳐주시면 돼요. 허쉬컷은 수술 치셔야 돼요. 수술 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수술 쳐야 돼요. 허쉬컷은. 아셨나요? 이 커트는 수술 안 쳐도 되지만 이 커트는 무조건 수술 치셔야 돼요. 그래 얘는 하이 레이어가 발생이 되고요. 얘는 그레듀에이션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커트 순서를 한번 얘기하자고요. 커트 순서 좀 낯설 거예요, 원장님은. 그래도 밴드가 많이 보셨죠? 밴드가 많이 어른들 감을 익히시죠? 첫 번째, 투 섹션을 하든지 원 섹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양이 많으면 투 섹션, 양이 적으면 원 섹션으로 가세요. 그런 다음에 자연 빗질, 전대각, 원넥스, 손가락, 리버즈 비평행, 정중선에서 백 정중선에서 프론트 사이드,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해요.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을 만들어내요. 두 번째, 원다중, 오버, 변환, 언더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상하 컨벡스를 만들어내서 전체 그레듀에이션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버티컬 커트를 진행해서 포워드 방향, 정중선 온베이스 기준선 선정하고 포워드 방향 리버즈 사이드웨이스. 포워드 방향과 리버즈 사이드웨이스는 달라요. 리버즈 사이드를 가서도 정중선에서 시작해도 내가 포워드 방향 가면서 리버즈를 간다는 뜻이에요. 포워드 방향을 가면서. 그러니까 포워드 방향은 뭐예요? 포워드 방향은 다리 이동 디자인이에요. 포워드 방향은. 리버즈 사이드웨이스는 빗질이에요. 빗질과 포지션, 빗질이에요.
포워드 방향으로 내가 다리 이동 디자인하면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빗질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우리가 커트를 하셔서 컨케이브, 빼기 관점 컨케이브, 사이드 관점 컨벡스를 만들어내요. 사이드 관점 컨벡스. 그럼 이거는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2차 가이드라인의 기준선을 잡아요. 사이드 컨택스요? 네. 이동 디자인은 컨벡스 나오잖아요. 사이드에서 보는 관점에서 컨벡스가 나오죠. 세 번째, 곡선 빗질, 포지션. 곡선 빗질. 곡선 빗질을 해서, 프론트에서 프론트 사이드까지, 사이드 범까지 곡선 빗질 이동 디자인. 곡선 빗질 이동 디자인. 이동 디자인은 다리 이동과 몸 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곡선 빗질에서 콘케이브에서 새로운 후대각을 만들어요. 후대각, 프론트 사이드 후대각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시 가르마로 선정을 해야겠죠. 가르마 선정. 가르마 선정은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합시다. 오른쪽 가르마. 가르마 기준은 잡아요. 기준을 잡아서, 자,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앞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은 뭘로 시작하면 될까요? 앞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은 버티컬, 원포인트 파팅 버티컬로 하시는 게 좋고요. 앞머리 숱이 적은 사람들 있죠? 앞머리 숱이 적은 사람들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에 부채형 엘리베이션을 가시면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우리 세 가지 있었죠? 그쵸? 한번 얘기해보세요. 세 가지 뭐 있었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좌우 부채형 엘리베이션. 가르마 기준, 버티컬 온베이스, 좌우 부채형 엘리베이션. 왜 안 따라해요? 좌우 부채형 엘리베이션. 자, 세 번째는 원포인트, 프론트 원포인트 버티컬 컷. 이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세 가지의 커트 중에서 스몰, 미들, 라지 세 가지가 있었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는 뭐예요? 앞머리 커트를 할 때 스몰을 갈 것이냐, 미들을 갈 것이냐, 라지를 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쵸? 미들을 갈 것이냐, 스몰을 갈 것이냐, 미들을 갈 것이냐, 라지를 갈 것이냐. 그 대신에 버티컬로 시작하는 거, 아까 얘기한 버티컬에서 온베이스와 버티컬 원포인트 파팅은 뭐예요? 스몰은 거의 하지 않는다. 스몰은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에만 사용을 하고 버티컬이 들어가는 거에서는 스몰을 사용하지 않고 미들하고 라지에서만 사용을 한다. 스몰에서는 버티컬 파팅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의미가 없어요. 스몰에서 버티컬은 의미가 없어요. 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2cm를 어떻게 버티컬 잡을 수 있어? 잘 못 잡아요. 그거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만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그 긴 머리나 이런 사람들 앞머리 보면 어때요?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앞에는 숱이 없고 뒤에는 머리 숱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머리 같은 경우는 거의 무겁게 커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시스루뱅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시스루뱅을 좋아해요. 뭐예요? 앞에 2cm만 내려서 커트를 해요. 옆에는 폭은 4cm에서 5cm를 잡고요. 위아래 상하는 1cm에서 2cm 미만을 잡아요. 1cm, 머리숱이 없는 사람들은 1cm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위의 머리를 연결을 안 시켜요. 밑에 머리만 잡아요. 떨어지는 선에 앞에 1cm만 내려서 폭은 4cm에서 5cm, 상하의 폭은 1cm에서 2cm 미만 잡아서 머리를 내려서 여기만 이렇게 굴려줘요. 이런 것도 요즘에 미용실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트를 구사를 해서 하는데 얘는 버티컬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얘는 오리지널 호리존탈과 부채형 다이아고널 엘리베이션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머리를 뽑아요. 그게 지금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요즘에 많이 하는 그 시스루뱅으로 간다 그러면 뭐예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부채형 엘리베이션 좌우
가르마. 가르마에서는 호리존탈 엘리베이션, 가르마 기준에서 호리존탈 엘리베이션의 좌우 부채형 엘리베이션을 만들어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2차 가이드라인. 그러면 1차 가이드라인은 뭐예요? 자연 빗질. 자연 빗질에서 프렌즈 커트. 프렌즈 커트에서 1차 가이드라인은 새로운 가이드선을 만들어요. 새로운 가이드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예요? 크로스 체크. 크로스 체크하고 네 가지 위험 지역, 질감 정리. 그리고 러프 존, 면회 정리. 또 다섯 번째 1차 가이드라인. 1차 가이드라인 정리인데 요 네 번째에서 우리가 해야 될 행위가 또 하나 있어요. 해야 될 행위가 또 뭐냐면 프론트에서 우리가 커트를 그냥 똑같이 이렇게 가르마를 기준으로 해서 커트를 하다 보면은요, 머리숱이 여기가 관자놀이에 머리가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관자놀이 튀어나온 사람이 있고, 탈모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커트를 했을 때 앞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굉장히 밉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커트를 잘 해놔도 프론트에서 커트를 이렇게 해도 보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럼 여기가 약간의 사각의 느낌이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층을 내다 보면. 지금 이 방식으로 똑같이 하면.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머리가 앞으로 자꾸 쏟아져요. 쏟아지는데 이거를 조금 더 모양을 잡기 위해서 여기를 홈을 조금 더 이렇게 파줘야 돼요. 이걸 파줘야 돼요. 이 상태에서까지만 하면 여기까지 나와요. 여기까지 안 나와요. 그럼 이거 홈을 파기 위해서는 뭐를 하느냐? 가르마를 기준점에서 얘가 베이스가 돼서 요 베이스에 맞춘 기준에서 가르마를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서 발생이 된 요 부분에 커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뭐예요? 또 오리지널 엘리베이션 또 올라가야 돼요.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도 똑같이 베이스를 여기를 잡고 여기서 벗어나서 이 커트를 또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홈이 이렇게 생겨요. 오늘 요거까지 제가 커트를 할게요. 근데 이거 잡는 것과 안 잡은 거의 차이는, 왜냐면 대부분의 여기까지 커트를 하고 숱을 차요. 그럼 머리 흐름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잡으려면 굳이 숱을 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머리 흐름은 굉장히 부족해 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부족해 가요. 앞머리 커트만 잘해도 뭐예요? 고객이 머리 커트 잘하는 미용실이라고 소문이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저희 미용실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제가 뭐예요? 앞머리 커트를 잘해요. 앞머리 커트에 숱을 치지 않고 제가 뽑아내다 보니까 손님들이 집에 가서도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건 뭐예요? 후대가 커트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용실 가서 커트를 할 때 후대가 커트를 잘하면 상당히 좀 돈을 많이 버실 수 있으세요. 고객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후대가 커트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커트 손님들한테 항상 머리를 할 때는요, 앞에 얼굴에 머리카락 안 떨어지게 제발 좀, 가발도 똑같이 손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얼굴에 머리카락이 제발 좀 안 쏟아지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좋겠죠? 그쵸? 네. 양은 사실 크게 MMS에서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양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좀 될 수 있으면 좀 깔끔하게 깔끔하게 잡아서 투 섹션 나눠요. 투 섹션을 나눠서 전대가 원레이스. 자, 기준을 잡아요. 기준을 잡아서 전대가 원레이스. 자, 눈높이가 맞아야지만 커트가 더 쉽습니다. 될 수 있으면 머리가 너무 길어요. 근데 오자가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무릎 꿇어야죠. 무릎 꿇으면 원레이스가 더 잘 돼요. 근데 무릎을 안 꿇으면, 자, 내가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보세요. 눈높이가 무릎을 꿇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의자에 앉으면 이렇게 나오고요.
내가 서서 컷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몸의 이동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이게 원넥스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원넥스는 이거죠. 그쵸? 내가 서서 컷하면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절대 컷할 수가 없어요. 몸의 눈높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자세가 절대 나오지는 않아요. 눈하고 맞았을 때 이 자세가 나오는데 이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눈높이가 낮아져야 돼요. 그게 바로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포지션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이 커트를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시려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지 않는 이상은 이 원넥스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1차 가이드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눈높이가 맞춰서 원넥스를 해서 층을 만들어내고 싶다 그러시면 항상 이렇게 무릎을 꿇고 시작하셔야 돼요. 뭐든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가이드라인 잡아놨으면 오버에서 다시 내려요. 오버에 있는 머리카락과 똑같이 정중선에서 남아요. 항상 빗질을 해서 방사형으로 사이드는 원다중으로 해서 원다중, 백은 방사형에서 빗질을 미리 이렇게 다 곱게 빗질을 해놓는 거예요. 그럼 다음 작업하기가 쉬워요. 근데 머리를 빗질을 제발 좀 이렇게 빗질하지 마세요. 이렇게 빗질하지 마세요. 뭐예요? 방사형이에요. 방사형. 원포인트 기준점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빗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곱게. 이건 직선 빗질이에요. 이런 직선 빗질. 자, 이 빗질하고 이 빗질하고 달라요? 달라요. 다르죠. 이 뒤로 빗질한 머리는요, 나중에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층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커트는요, 층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커트는 뒤로 갔기 때문에 여기 있는 머리가 뒤로 갔기 때문에 떨어지면서 옆으로 가요. 옆으로 가면서 층이 발생이 돼요. 머리가 마르면. 그래서 빗질할 때는 항상 방사형으로 빗질을 해놓은 상태에서 커트를 하셔야지 떨어질 때도 원넥스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빗질하는 차이도 아주 차이가 많이 나니까 머리카락은 이게 딱딱딱 붙어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유동성이 있게 다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파팅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떨어지는 선이 어떻게 발생이 될 것인지 미리 예측하고 빗질을 하셔야 돼요. 그걸 못하고서 빗질을 해놓으면 나중에 전혀 다른 빗질이 나와버려요. 이게 각도의 싸움이에요. 각도의 싸움. 고도의 싸움. 항상 커트는요, 지면의 각도와 두상공면의 각도를 다 따져서 우리가 커트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이 되는 빗질의 각도에 의해, 빗질의 방향성에 의해서 떨어지는 층의 흐름도 무조건 발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자연 빗질 하면 직선의 빗질에 자연 빗질도 있고, 방사형의 자연 빗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직선의 빗질은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선은 층이 발생이 된다는 뜻이에요. 단지 손으로 각도를 잡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층이 나는 빗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요. 자, 이 체킹 커트는요, 만약에 층이 없어서 머리가 자른 머리가 없다. 그래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뭐예요? 더 정교한 커트선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커트를 무한반복해서 횟수를 많이 할수록 뭐예요? 커트는 정교해진다. 왜요? 머리카락은 하늘의 점이 시작해서 선을 만드는 거예요. 선이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커트선은 말랐을 때 예쁘다, 안 예쁘다? 예쁘다. 말랐을 때 커트선은 예쁘다. 그래서 최대한 빗질을 해서 정교하게 커트하는 선을 맞추려고, 정교하는 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층을 해야 되겠죠?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커트 방식대로 커트를 하면은요, 5분만이면 커트 다 끝나요. 초벌 커트. 맞아요. 단지 손이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손과 포지션이 잘 안 됐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마스터만 되면은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커트예요. 변화가 너무 빠른 커트예요. 너무 쉽잖아요. 단지 손이 안 될 뿐이에요. 손은 연습을 해야죠. 그래서 손의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를 해요? 와인딩. 와인딩 연습을 하고 와인딩을 통해서 내가 빗질 연습을 하고 포지션 연습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떨어지는 손을 분석을 하고 그걸 눈에 익히고 그게 무한반복해서 그런 커트를 100작품을 뽑아내면 살롱에서 어떤 고객님 와도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무한반복해서 이제 속도를 만들어내는 거죠. 속도를 만들어내고 드라이를 배우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고객은 점점점 돈값을 한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거 희한한 거 있죠? 뭐예요? 가격도 비싼데 손님도 많아봐. 어? 가격도 많은데 손님도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가격도 비싼데 손님 많으면 최고지. 근데 손님들은 그 돈값을 한다는 거지. 저희 성북동에는 맛집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격이 싸진 않아요. 웬만하면 요즘에 이제 칼국수가 요즘에 대세잖아요. 칼국수 한 그릇에 10,000원, 뭐 9,000원, 10,000원, 12,000원 해요. 손님 진짜 많아요. 근데 칼국수라는 건 소비가 되게 많지 않아요? 근데 변두리 가보세요. 칼국수 4,000원, 5,000원이잖아요. 어떨 때는 2,000원짜리도 있어요. 2,500원짜리도 있어요. 저기 광명에 홍수계 가보세요. 3,500원, 2,500원, 3,000원이잖아요. 손님이 엄청 많아요. 거기도. 근데 어떤 게 더 우리가 가슴에 더 좋냐 이거지. 응? 9,000원짜리, 10,000원짜리인데 손님이 많으면 조금만 일해도 되잖아. 근데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칼국수는 풀로 일을 해야 되잖아. 남기는 남지. 재료에 들어가는 양이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자, 요 길이로 결정이 본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를 잘 것이냐. 자, 길이를 보세요. 자, 원랭스죠? 만약에 내가 1cm를 잘랐어요. 비교 분석 해드릴게요. 자, 1cm. 1cm 잘랐어요. 층이 얼마큼 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층이 여기까지만 나요. 층이 요만큼. 자, 다시 볼게요. 층을 좀 더 잘라볼까요? 자, 1cm 더 잘랐어요. 그럼 점점 삼각형에 자르는 머리가 많아져야 안 많아져요? 떨어지는 머리 볼까요? 그럼 층이 여기까지 나요. 자, 그럼 좀 더 잘라볼까요? 1cm 더 잘랐어요. 90도를 기준이에요. 90도를 기준. 이 기준이 아니고 90도의 기준. 한번 볼까요? 층이 여기까지 났어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시작하는 원랭스를 만들어놨잖아요. 원랭스를 만들어서 층을 내는 요 길이를 내가 어디까지 자를 건지 예측을 하고 자르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층을 여기까지 내고 싶어. 그럼 여기까지 기준을 잡고 이제 요거 따라서 가면 돼요. 난 층 여기까지 내고 싶어. 예측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그거 따라 한번 가보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여기 길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기준 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각이 나왔죠? 네. 그쵸? 근데 층을 점점 내니까 점점 이렇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죠. 바뀌죠. 이 머리와 길이와 살려야 되니까. 길이를. 자, 이제 이 뜻을 알겠죠? 이 길이의 뜻을 알겠죠? 처음에 원랭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원랭스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층을 내고 싶은 만큼 층을 내세요. 층을 근데 낼 수 있으면 좀 많이 내세요. 자, 항상 시작할 때 변화를 줄 때는요. 스퀘어 잊지 마세요. 스퀘어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요 길이를 내가 많이 언더로 내릴 때까지 내리면은 언더가 가볍다. 이 상태에서 내가 언더를 이만큼 해서 이 커트를 안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랭스예요. 그럼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이걸 자르면. 근데 이거를 잘 못 자르죠? 이 커트를 잘 못해요. 자,
이렇게 작아지면 층이 발생이 되면서 라운드가 딱 나와서 자 이렇게 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났어요. 층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층을 적게 내고요.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층을 많이 내요. 이해되셨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층을 적게 내고요.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층을 많이 내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원도가 무겁고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오버가 무겁고 원도는 가벼워야 돼요. 아셨죠? 다시 갑니다. 뭐 한다고 했어요?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간다고 했죠? 리버스 사이드 베이스, 베이스가 어디예요? 얘죠? 일리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층을 많이 안 냈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그런 느낌이 안 드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각도가 나오네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 층이 많이 졌다는 뜻이에요. 층에 따라서. 거의 세인 레이어 가깝게 우리가 층이 젖어 있어서 그래요. 자, 가다가 변환. 사실 커트 중에서는 이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가 커트는 제일 쉬워요. 왜? 옆에 머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문제가 별로 많이 안 생겨요. 가장 힘든 건 온베이스와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 옆에 머리 깊아 먹을 수 있을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가죠? 콘케이브가. 또 리버스. 다리만 갖다 놓으세요. 베이스에. 자, 버티컬 트위스트 하지 마시고요. 자, 점점 가벼워지죠. 자, 사실 이렇게까지 층을 낸 적이 별로 없죠? 한번 요거까지 한번 층을, 요 정도까지 한번 층을 한번 내보세요. 과감하셔도 돼요. 자, 하다가 밑에 원 버리고.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 선은 자, 이런 느낌이 나오죠. 이런 느낌. 자, 약간 라운드처럼 보이죠? 네. 그죠? 네. 리버즈 사이드에서 이동 디자인이기 때문에. 근데 밑에는 어때요? 콘케이브의 느낌이 되게 강하죠? 네. 그쵸? 네. 사실 생머리는 층이 많이 없을 때 예쁘고요. 웨이브 머리를 만들고 싶으면 층이 많을수록 예쁘가 예뻐요.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이 정도 컬을 놓고서 파마를 말면은요, 밑에는 이렇게 뒤집어지고요, 위에 머리는 안으로 들어가는 커트가 돼요. 드라이가 돼요. 그래서 층이 많아지는 커트일수록 웨이브 드라이가 예뻐요. 웨이브 파마나
오늘 이제 드라이를 하려고 제가 층을 많이 내는 거거든요. 층이 많아질수록 웨이브가 예뻐져요. 층이 적을수록 웨이브가 안 예뻐요. 머리숱이 적은 사람들은 층을 적게 내도 웨이브가 예뻐요. 근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은 웨이브를 낼 때 층이 많으면 안 예뻐요. 자, 다시 리버즈 사이드. 우리가 하도 자꾸 층을 많이 안 내는 커트 위주로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감이 없어서 층을 내는 걸 여러분들이 겁을 해요. 사실 그래 우리가 맞아요. 제일 힘든 게 뭐라고 했어요? 층 내는 거. 고객님 살 때 층 내는 거 손이 뭐 벌벌벌 떨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응? 이 층을 내면 이게 머리가 망치는 거 아닌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이렇게 과감하게 층을 내는 경우도 사실 근데 그런 거 다 해보려면 가발 많이 사서 하신다고 그러면 내가 해줄 수 있어. 가발 많이 사서 하신다고 그러면. 근데 가발 부담도 만만치 않잖아. 근데 원리만 알면 사실 이거는 금방 해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원리만 알면. 커트 방법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긴 머리, 짧은 머리, 단발머리, 커트 방법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1차 가이드 전대가 수평 후대가 2차 가이드는 리버스 사이드에서 온베이스, 포워드 사이드에서 원 다중 포인트, 원 포인트 파티 계속 똑같은 무한 반복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서서 할 것이냐, 서서 변화해서 앉아서 할 것이냐, 그냥 앉아서만 커트를 할 것이냐. 서서 커트하고 앉아서 다 새로운 가이드선 새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거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단지 뭐만 달라져? 길이만 달라지잖아. 맞아, 안 맞아요? 길이만 달라지잖아. 원래는 다 똑같잖아. 근데 거기에 따른 디자인은 다 달라요. 떨어지는 선은. 신기하죠? 참 잘 만들었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냐 이거지. 자, 층을 많이 내는 커트도 예쁘죠? 그쵸? 층을 많이 내는 커트도 예뻐요. 사실 이 정도 층을 저도 이제 살롱에서 제가 많이 하거든요. 그 손님 중에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인데 머리를 가볍게 하고 싶다고 해. 그럼 제가 이렇게 커트를 해줘요. 가볍게 커트를 하고 싶다고 하면 됩니다. 다리만 갖다 놓으면 돼요. 다리만. 페이스에. 자, 이렇게 잘라놓으면 실제로 속도를 따진다고 하면 얼마나 빨라요? 그쵸? 진짜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요. 이런 느낌. 층을 많이 내니까 느낌이 또 다르죠? 네. 근데 방법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단지 여기를 내려서 기준선을 조금 더 짧게 잘랐을 뿐이야. 길이 조절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길이 조절. 내가 여기까지 낼 것이냐, 여기까지 낼 것이냐, 여기까지 낼 것이냐. 층에 따라서 발생이 되는 층의 흐름. 응? 자, 여기에다가 곡선 비치. 곡선 비치는 뭐예요? 방사형을 먼저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방사형을 만들어 놔서 자, 위에 머리는 건들지 않아요. 밑에 머리만 건드려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몸 이동, 다리 이동. 사실 지금 이 방법은 제가 지금 미용실에서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자, 전대각이니까
여기까지만 사이드까지만 진행돼요. 근데 여기까지 다 진행하면 이 전대각을 다 파먹어요. 그럼 전대각을 왜 만들어 놨어? 전대각을 유지시켜야지. 그쵸? 여기까지. 자, 여기 똑같이 방사형으로 다 빗질을 해놔요. 방사형으로 이렇게 빗질을 먼저 다 해놔요. 이렇게 방사형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서 여기는 건들지 않아요. 빗질을 먼저 해놓고서 그냥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이드선까지. 더 이상 가지 않아요. 근데 긴 머리 V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끝까지 가요. 네, 후대각이니까 얘는 전대각이잖아요. 그럼 전대각을 살려줘야지. 전대각인데 후대각이 끝까지 가봐. 그럼 전대각 다 없어지지. 전대각을 왜 만들었어 그럼? 첫 번째. 그쵸? 전대각이라는 거는 유지를 시켜줘야지. 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첫 번째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디자인입니다. 리버즈 사이드 베이스. 자,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자, 온베이스. 온베이스는 조금 빨리 갈게요. 전체 온베이스. 자르다 보면은요, 조금 더 정겹게 잘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아까 한 번 커트해서 초벌 커트 했다고 해서 멈추지 말고 똑같은 거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더 정교해져요. 자, 온베이스는 베이스가 어디예요? 가운데. 가운데가 베이스예요. 여러분들은 온베이스 하세요? 아시죠? 자, 금방 수평으로 바뀌었죠? 그쵸? 금방 수평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밑에 길어지니까 손가락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야지. 이렇게. 근데 내가 이렇게 잘라주면 깊어먹지. 그쵸? 내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서는 너 머리가 길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바뀌어야지. 디스커넥션도. 안 그러면 깊어먹을걸? 어? 리버스 사이드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서 다 실행해도 되니까 뒤로 가니까. 근데 사이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가는데 언더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밑에서부터 온베이스 할 때는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요. 언더에서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해요. 잊지 마세요. 계속 리버스 사이드에서는 오버에서 언더로 갔잖아요. 근데 온베이스일 때는 여기서는 오버에서 언더로 내려갔지만 사이드로 가는 것은 여기서부터는 언더에서 오버로 갈라요. 왜냐면 얘하고 차이가 층이 많이 날 때는 급격한 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여기를 파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준선은 무조건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갔다가 뒤에 백은 이렇게 갔는데 사이드에서는 이렇게 가요. 하이 레이어로. 왜? 이걸 살려야 되니까. 점점 길어져야 안 길어져요? 얘는 점점 짧아져야 안 짧아져요? 짧아져요. 극과 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살려줘야죠. 그래서 그레듀에이션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이 레이어가 발생이 돼요. 사이드는. 자, 밑에 원랭스는 살려주고 올라가요.
그래서 발생이 되는 층 흐름이 수평. 자, 수평으로 발생이 됐죠? 그쵸? 수평으로 발생이 됐어요. 수평으로. 아까 전대각이었잖아요. 전대각이 수평으로 발생이 됐어요. 층의 흐름이. 온베이스. 똑같이 가요. 자,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죠? 백사이드부터 빈곤 없는 속도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빼고 여기서부터 언더로 올라가셔도 돼요. 여기서부터. 가이드선은 보이잖아요. 그쵸? 가이드선만 보이면 언더에서 오버로 올라가든지 오버에서 언더로 가든지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죠? 그쵸? 가이드선만 보이면. 커트는요, 남기는 게 중요해요. 남기는 게.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남길 것이냐. 어떻게 남길 것이냐. 왜?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 빈 공간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런 경우가 더 심각하게 발생이 돼요. 층이 많아질수록. 수평. 그러니까 몸의 포지션에 따라서 전대각, 수평, 후대각이 발생이 돼요. 몸의 흐름에 따라서. 몸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서 방사형 빛을 해서 다시 또 후대각. 이거 건드지 말아야지. 방사형 빛을 해서 내가 자 몸을 낮아져야지. 몸이 낮아질수록 층이 적어지죠. 자, 이 커트는 지금 제가 이거 하는 작업은 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커트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잘 보세요. 뒤에는 층이 있어서 커트 자국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에는 커트 자국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왜 많을까요? 아니요. 두상의 각이 달라서 그래요. 두상의 각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는 급경사야 아니에요? 급경사죠? 급경사. 굉장히 급경사니까 층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층을 많이 냈다 보니까 층이 떨어지면서 갈기각이 떨어지는 게 무거움이 적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얘는 급경사예요, 완경사예요? 완경사예요. 완경사다 보니까 얘보다 층이 적어서 이게 갈기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그 즉슨 뭐냐, 여기서 45도로 들었어요. 그럼 여기도 45도로 들었어요. 자, 45도 똑같이 45도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각도예요? 지면의 각도예요. 지면의 각도. 근데 두상 육면을 봤을 때 얘는 어때요? 얘는 70에서 한 80도 정도 되겠죠? 얘는 몇 도 정도 돼요? 한 30도밖에 안 돼요. 두상의 각에서. 두상의 각으로 얘를 맞추려면 이 정도 올라가야 돼요. 그럼 달라요, 안 달라요? 얘하고 두상의 각도를 맞추려면 얘하고 이 정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이 정도 층을 내면 여기 커트 쪽이 안 남아요. 근데 얘는 이 각도로 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더 낮은 각도로 들었죠. 그쵸? 더 낮은 각도로 들었기 때문에 이 각도와 이 각도는 달라요. 그게 뭐냐면 두상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두상을 제대로 읽으면 이런 현상이 안 생겨요.
주상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커트를 한번 층을 한번 없애볼까요? 커트 작업을 한번 없애볼까요? 자, 요거는 번외편이에요. 자, 제가 이제 각도를 드는 거예요. 점점점. 점점점 각도를 더 많이 들어요. 이건 번외편이에요. 층을 내는 거예요. 근데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차이점 한번 보자고요. 각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엄청 많이 들죠. 그래서 위에 있는 모바일 엘리베이션을 올려요. 자, 어때요? 어때요? 가이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얘는 각도가 낮아서 가이점이 생겼고요. 얘는 각도를 층을 많이 들어서 층을 냈기 때문에 각도가 없는 거예요. 뒤에서는 각도에 층이 별로 없는데 그거는 극경사이기 때문에 각도를 많이 들어서 생긴 현상이고 앞에는 완경사이기 때문에 각도를 더 적게 들어서 커트 자국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없애려면 층을 더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가이드나 살려놓고. 이게 바로 후대각의 원리예요. 이게 후대각의 원리. 그래서 지면의 각도와 주사공면의 각도를 우리는 다 만족을 시켜야 돼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